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내용 또 하나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미국의 국채 수익률 추이를 본다고 하면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3개월 물만 해도 5.5, 2년물 5점대, 10년물 4점대 이다 보니까 너무 높죠. 어차피 거의 확정적으로 보장을 해주는 수익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쪽의 국채에 따른 매력도가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위험자산에 따른 매력도가 점차 힘이 빠지는 거 아니냐라고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아무래도 금리가 올라가는 만큼 국채에 따른 수익률은 여전히 더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극한대로 계속 올라간다고 하면 위험자산 쪽으로 돈이 쏠리기에는 다소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분석 결과도 나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 기술적 지지선이라고 해서 25,000달러 지점에 주목을 해보자라는 내용이 있기도 했었는데요. 유지시 1차 저항선 2.7에서 2.8, 하향시 1차 지지선 2.38에서 2.15 정도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1인치 팀의 투자 펀드가 약 6,000개 정도 규모가 되는 이더의 평균 1655달러의 매수를 좀 했다고 하는데요. 23년도 초에도 1400에서 1700대 가격대에서 대략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 이더리움 9400개 정도의 테더는 3170만 개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고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으로 암호화폐 시장은 본격적인 상승 랠리는 스테이블코인의 총 유통 공급량에 증가했었을 때와 비슷하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스테이블코인의 총 유통량을 보게 되면 코인을 매수하기 위한 예비 자금이기 때문에 증가할 경우 코인 매수세가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흔히 확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코인 리스에서 나왔던 내용을 보게 되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었던 이더 발행, 트론 발행 형태로 나온다고 하면 조만간에 앞으로 미래적인 자금이 곧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그게 어떻게 해서든 쓸 것이다. 라는 형태로 볼 수가 있는데 아직 불장이 안 왔다라는 것이겠죠. 그 다음으로 거래소 입금 거래가 5년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졌다라는 점이 그만큼 매우 아쉽다. 접근하는 자가 매우 적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겠죠. 네. 그리고 또 반면에 팔고 싶지 않는다라는 말이라도 맞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점이 좀 아쉽다라는 것과 그 다음으로 이제 비트코인 레인보우 차트 이제 좀 잊을만하면 또 나타나는데 기존의 레인보우 차트에서도 가장 고비였던 때가 15, 16 시즌 그리고 지금 그리고 과거 18, 19 시즌 정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과연 이게 좀 깨질 것 같으면서도 안 깨지고 깨질 것 같으면서도 안 깨지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근데 이 무지개 차트가 점차 곡선이 어떻습니까? 이때까지는 직선 코스로 계속 달리다가 이제 서서히 완만하게 떨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비트코인 시총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걸 또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또 반면에 이제 미리 보는 비트코인 ETF 부분 심사 결과가 이제 코앞까지 왔는데요. 대부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이셔, 비트와이즈, 바네크 등등 위즈덤 트리, 인베스코 등등 거의 9월 딱 시작하자마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통과가 되면 좋겠지만 저는 제 주관적으로 아무래도 연기를 최대치까지 늘려서 아마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경축이라고 해서 리서치 업체 중에 젠글이라는 리서치 업체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좀 볼만한 자료가 별로 부족하고 막 그랬는데
계속 보완되고 업데이트 좀 되고 해서 그나마 쟁글 자료가 상당히 좋아지긴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쟁글 리서치 시장 분석 보고서 한 번쯤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신뢰도가 좀 더 높아졌고 양질에 있는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이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많이 분발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으로 트럼프 재선에 관련된 내용이 요즘 뜨겁습니다. 네, 조만간에 이번에 공화당 투표율이 상당히 높게 나왔고요. 아무래도 트럼프가 재선이 된다라고 하면 파급력 부분도 우리는 보고 가야 되겠죠. 관세에 따른 변화점, 나토 부분에 따른 불확실성, 그리고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 중국의 무역 분쟁, 그리고 한국의 방위비 부분의 부담률을 증가시킬 확률이 매우 높다.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또 왜 숫자가 오르지 않나요? 라고 했는데 새로운 유입이 없고 리테일 시장이 뛰어들 필요가 없습니다. ETF 승인 또는 킬러 앱이 출시되기 전 때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2분기 수익 중에 3.6%가 암호화폐로 되어져 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 3.6% 이상 더 늘리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여전히 내려가고 있고 그리고 전체 매출의 추이에서 이제 이 이상 늘리기에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아마도 늘리더라도 아주 조금 형태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왜냐하면 CFO가 옛날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테슬라가 생각보다 많은 비트코인을 갖고 있다 보니까 재무에 영향을 너무 많이 준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솔라나에 관련된 또 내용도 나와준 게 있는데요. 느린 발행 값비싼 가스 비용, 이게 이더 저격한 발언이죠. 게임을 만든 AI 블록체인 앱을 만든 뒤 큰 꿈을 꾸고 솔라나에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겠다. 빠르고 저렴한 거래로 인해서 솔라나 실제 애플리케이션에 블록체인 힘을 활용하려고 하는 기업 개발자 개인에게 이상적인 선택이 될 것이다. 주머니 속에 웹 3.0 솔라나를 사용하면 개발자는 원활하고 빠른 모바일 앱을 만들 수가 있다. 또 홍콩 거래소 해시키 전문 투자자 대상으로 매틱 아발란체 거래 출시 계획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소식으로 이 내용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반감기 불장이 올 수 있을까요? 라고 해서 레벨도 상당히 높으신 분이면 거의 17년도 이전에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후루룩 잔치국수님이 남겨주셨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9년도 21년도 비트코인 길과 21년도 차이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말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라는 주장인데요. 자, 유동성 큰 변수가 없었고 비트 반감기 맞아서 가격 상승했어요. 알트도 동반 상승했고 불장이 맞이했다. 21년 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식자재 공급 차질, 미국 개기기 시작해서 전 세계 공급 차질, 급격한 인플레 발생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 결과 전 세계 유동성 위축 크립토뿐만 아니라 다우 나스닥 자산 붕괴가 이루어졌고 오늘 시점으로 23년도 8월 지속 중 끝날 기미를 보여지지 않고 있으며 중국 간에 있는 관계도도 꾸준하게 가고 있는 점이 오히려 별로 좋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24년도 반감기가 되었을 때 과연 비슷하게 텐션이 나올 거냐? 예, 관점이 될 것 같은데요. 대부분 댓글 분위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알트가 있는 한 비트는 언제까지 우상향을 할 수가 있다. 저 말도 맞는 얘기죠. 네. 그리고 또 다른 의견 하나 또 준비를 해봤는데요. 반감기 불장 올 수 있을까라고 해서 이분도 레벨이 생각보다 높은 사람입니다. 자, 닉네임 2017년도 20년에도 수없이 들었던 말인데 그럴 때마다 의문이 들더라. 그러니까 의문이 들면 약간 뭐 내가 분석할 수 있는 접근 부분을 다양하게 좀 보고 그 안에서 나는 어떤 부분을 보고 좀 신뢰하면서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패턴인데 그게 좀 아쉬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직하게 홀드하는 날 비롯한 홀더들에게 상승장의 불장을 통해 탈출시키고 불을 안겨준다고 그래 이번에도 불장이 올지 누구는 확신할 수는 없다. 일어난 일이 아니기에 100% 장담할 수도 없고 혹시 이런 생각들 해봤냐. 숏을 보거나 더 깊은 하락장을 바라보는 형들 입장에서 지금 홀드가는 혹은 물량을 모아가는 소규모 개미들이 과연 많다라고 생각을 하냐.
저도 그렇지 않아요. 왜냐 대부분 구독자 부분이 계속 이탈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걸 대부분 크립토 채널들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년, 20년 두 번의 반감기 불장이 지나왔는데 수억, 수십억 번 사람들이 주변에 찾아보기 힘들까? 힘들죠. 왜냐면 투자라는 건 수익률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까지는 돈이 많다라고 볼 수 있는 게 17년도 불장 때. 그때죠. 현재 진행형이었다고 치면. 근데 그때도 여전히 지혜롭게 그때 딱 매도를 했다라고 하면 또 달라진 위치에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을 찾기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반감기 패턴을 머릿속에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 거냐? 적죠. 반감기 패턴을 머릿속에 인식을 했음에도 실제로 꾸준히 모아가는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 거냐? 매우 적죠. 왜냐? 신뢰도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그걸 믿음의 영역까지 올려고 하면 꾸준한 공부량이 중요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내 인생을 좀 바꿔보겠다라는 욕심을 좀 해본다라고 하면 지금보다 더 많은 학습량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몰라서도 그렇지만 알면서도 당장의 하락을 버티기에는 멘탈적으로 털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건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걸 견뎌내야 부자는 소수이죠. 부자 같은 경우에도 다 리스크를 다 감안하면서 이 자리까지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리스크 같은 거 너무 무서워서 못할 것 같아요 하면 나의 꿈에 있는 덩어리를 더욱 축소시켜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너무 방대하게 키워놨다 보니까 이게 베팅은 해야 되겠고 부자도 또 돼야 되겠고 이렇게 하면 무언가는 좀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죠. 그러니까 내 잠을 줄이던지 아니면 진짜 이 공포감을 좀 버려놓고 풀베팅을 가던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니면 완벽한 부자는 아닐지언정 그냥 한 중산층 아니면 결혼 자금만큼만 모으겠다 뭐 이렇게 좀 재조정에 따른 양보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상승 하락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세력이라는 존재들은 갖가지 재료들을 이용을 해서 끊임없이 개미들 호주머니를 털어왔는데 이번에도 또 당할 것이냐? 이거는 이제 개인이 어떻게 잘 방어하고 잘 공부하고 그랬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 추이를 본다라고 하면 항상 이럴 때 대부분 마이 구간이 언제쯤에 오냐면요. 대부분 최고점 대비 한 1년 지나고 한 6, 7개월 정도 지났을 때 대부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 제가 왜 그걸 어떻게 정확하게 알 수가 있냐면 요때 영상 찍고 있었을 때 대부분 코인 유튜버 분들 채널 잠깐 쉬던지 그랬어요. 매일같이 하셨던 분들은 진짜 극히 소수였던 것 같습니다. 예, 진짜 극히 소수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제가 저번에도 모든 투자를 할 때 편식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죠. 좋은 날도 내 엔돌핀을 돌게 해주는 좋은 날도 있으며 슬픈 날도 같이 공생을 하면서 투자에 있는 경험치를 다양하게 쌓아야 비로소 건강한 투자와 나에 있는 이 데이터 AI만 보실 필요성이 아니라 뇌 두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지식을 다양하게 가져가야 판단 능력이 좋아지는데 이 편식을 해버리니까 지식에 따른 편식이 이루어지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영수 사과에서도 사회를 가장 좋아하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식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돈을 제대로 볼 거면 이 시장에서도 보고 싶은 면만 보려고 하지 말고 보기 싫은 면도 보고 싶은 면도 보고 다양한 관점으로 또 보고 가장 안 좋았던 때도 실제 현장에 남아져 있어야 이 고통지수가 상당히 높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이겨내야 비로소 내게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찬가지로 이게 미래가 없냐 반감기가 끝이냐 아니죠. 저번에도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반감기로 인해서 앞으로 남아져 있는 게 7.7%밖에 안 됩니다. 채굴. 근데 채굴에 있는 채굴 회사에 있는 지금에 있는 가치평가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과거에도 이때 채굴에 있는 채산성이 나올까라는 의구심이 들긴 했지만 이 시장에 있는 산업군 자체가 시장의 확장성을 이미 금융가들이 다들 눈치를 챘기 때문에 이제 ETF가 열리게 시작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 자금의 결집 능력은 더 좋아질 거고 채산성보다 더 위에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거의 9만 달러 정도가 최상성이라고 하면 9만 달러보다는 더 위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현 시점으로 보면 상당히 고통스럽고 그렇죠. 근데 그럴 수가 그런 경험치가 있어야 나중에 돈이 모였더라고 해도 현명한 소비 패턴이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알트를 지금 당장 사고 싶다고 하면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알트를 찍고 난 시점에서도 반감기가 지난 후 못해도 요 시점에서도 여기가 최고점으로 볼 것인지 여기를 최고점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24년도 가을에서 25년도 봄 때까지는 기다려라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튼 이번 형태에서 변화점이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ETF라는 게 있고 그 다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을 이 18, 19 시즌에는 진짜 불확실성이 워낙 많았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개편이 됐으니 그래도 이 정도 위험성을 좀 가지면서 투자하시면 그래도 적어도 나중에는 분명히 배신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알트코인은 책임을 못 지기는 하겠지만요. 그래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알트코인들은 수익이 나왔으면 적당히 먹고 적당히 나오는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알트코인들은 무언가를 보여준 게 없습니다. 근데 달콤한 그 재단 CEO에 있는 말만 듣고 계속 버티다가 보면 그냥 재단 CEO에 있는 락원 물량에 있는 물량 푸는 거에 재물만 될 뿐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겠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